넘어가면은 경기북과고 경쟁률이 있는데, 자, 요게 한성이죠. 한성 같은 경우에 이제 5대1이 조금 넘는데, 세종의 정원이 160명으로 좀 더 많아서, 요 정도 4.8대1. 한성이 140명 정원 기준으로 일반 112명에 약 500에서 600명 정도 지원해서 5.5대1. 한성의 경쟁률이 세종에 비해서 항상 조금 더 높고요. 각각 5대1 내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측하는 경쟁률은 요거는 한 5.5대1 정도 추측하고 있고요. 세 번째 경기북은 이제 경기도에서 지원한 학교고 100명 중에 일반 전형 80명, 80명 중에 이제 약 9대1에서 10대1 정도 경쟁률을 유지하는 매우 진학하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은 서울권 친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경기도에서 과학고를 생각한다면 입시 자체를 애초에 경기 북과고에만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트랙에서 연장선으로 대비하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세종과 한성은 과학고 자체로 대비가 가능한데 경기북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매우 높고 정량적이지 않은 지표가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까다로운 입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과고는 좀 더 어려운 입시다. 예상 경쟁률은 10대1 정도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세종과 한성이 거의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내용은 지금 안내문 저희 드렸던 시트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안 보이시면 안내문 시트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세종의 1번 추천서 내용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 항목은 세종 한성이 비슷하니까 크게 뭐 여기에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 항목 중 지원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이 밑에 400자 내외로 선생님이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뒤쪽에 그 출석 면접 나중에 기출을 한번 볼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천서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보통 그러니까 평가가 높지 않은 경우에도 이유를 서술하는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하는 그런 항목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천서가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서 좋은 추천을 받지 못한다면 웬만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 뭔가 아무리 잘해도 시작하는 추천서가 나쁘면 매우 이제 어렵기 때문에 현재 2학년, 3학년들은 이미 입시가 이제 거의 끝나간 상황이니까 크게 변동이 없지만 좀 더 어린 친구들은 학교 생활 자체가 스펙이라는 걸 이해하고 생활을 기본적으로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인성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앞에가 교과 부분, 두 번째가 인성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추천서가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인성에 대해서 뭔가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 추천서고요. 세종입니다. 두 번째 한성인데 한성도 여기 부분은 뭐 질문 순서만 약간 다르고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수학적으로 뛰어난가, 뭐 평소에 적극적으로 발표하는가, 뭐 이런 순서만 바뀌었고 밑에 똑같습니다. 다만 한성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를 좀 많이 요구하죠. 앞에 세종은 400자였는데 한성은 600자, 여기도 세종은 300자였는데 한성은 400자. 좀 더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받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특히 최근이라고 하면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 영재학교도 그렇고 과학고도 그렇고 이런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을 좀 강화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라는 거는 이상한 답변을 하지 않는, 과락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답변을 미리 준비하는 데 좀 중점을 둬야겠습니다. 일단 뒤에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기소개서인데 자소서는 세종과 한성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어떤 게 차이가 있냐 하면은 항목의 순서와 그 다음에 특정 항목이 있냐 없냐 차이가 있어요. 제가 표시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이 PT가 제 거랑 약간 다르네요. 자, 1번하고 이게 지금 5번 체크한 건데 지금 약간 밀렸어요. 글자가 죄송합니다. 1번하고 5번이 좀 세종의 특징적인 부분인데 뭐가 특징적이냐 하면 글자 수가 다 똑같은데 세종은 1번에서 이 자신의 꿈이나 진로 탐색 활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세종은 진로 희망이 뚜렷하고 진로에 대한 진로 탐색 활동을 한 아이들을 선호합니다. 세종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이런 꿈 관련한 그런 질문을 안 하는 케이스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뭔가 진로 희망이 일관되고 좀 꿈이 명확하고 그걸 기반으로 많은 활동을 했다 하는 학생을 선호하니까 그게 좀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번이 독서인데 한성에는 독서를 따로 쓰는 항목이 없어요. 세종은 독서 항목이 따로 있고 독서에 대한 질문을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합니다.
그래서 책이 좀 의미 있게 들어가고 이걸로 승부를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세종을 쓰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게 꼭 생기부 독서록에 있는 책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3학년 저희가 원서를 8월 달에 쓰고 면접 자체를 9월, 10월에 진행하다 보니까 3학년 독서록은 어차피 생기부에 노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기부에 책이 좀 적더라도 뭔가 책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게 유리하다. 또 내가 책을 좀 그 전에 혹시 초등학교 때나 좀 폭넓게 읽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 아이의 어떤 진로를 좀 보충할 만하다. 그렇다면은 세종을 쓰고 이런 부분을 힘있게 가져가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은 똑같은 항목들이에요. 수학 800자, 과학 800자, 인성 400자입니다. 오늘 공통이에요. 한성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글자 수는 똑같은데 한성은 탐구를 앞쪽에 놓고 꿈을 좀 뒤쪽에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성은 꿈이 뭐 안 중요하다 이건 아니고 진로 희망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그냥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고 앞으로 잘할 수 있으면 뽑겠다. 이런 게 한성의 좀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1학년 때 저는 꿈을 변호사라고 썼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세종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세종은 아무래도 일관된 꿈을 가지고 노력한 거를 좀 쳐주는 경향이 있으면 한성은 그렇지 않더라도 본인의 어떤 역량과 이런 것들이 된다면 좀 뽑는 경향. 그래서 이 수학과 과학 부분의 검증이 한성에서는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작년에 진행했던 그런 출석 면접 보기 전에 자기소개서 먼저 보고 출석 면접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서류에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냐? 이게 이제 과학고 입학 매뉴얼에 나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연히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스토리 형식으로 800자 또는 400자를 구성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안내문에 나와 있진 않고요. 실제로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화면에서만 제가 공유 드릴게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쓴 내용인데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쓴 예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수학 800자에 잘 쓴 예시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고 또 여기에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떤 걸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판단했고 문제가 발생한 걸 탐구를 보완하는 그러니까 계기로부터 전부 다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결한 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소서. 이런 것들이 좋은 자소서고 당연히 이제 스토리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좋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잘 되면은 질문도 깔끔하게 나오고 여기에 답변을 깔끔하게 하면 이제 출석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자소서의 항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뒤에 작년에 나왔던 출석 면접 기출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제 한성하고 세종 한 명씩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아이들 걸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면접관 선생님의 위치랑 성향까지 다 체크해서 좀 약간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번 강의실에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고 남자 과학, 여자 수학 뭐 어떤 성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를 합니다. 면접 볼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앞쪽에 나왔던 내용 생기부미 특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꿈이 뭐 이런 건데 뭐 배우고 싶냐 이런 게 있었고 리더십과 팔로십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이게 이제 초반부에 9월 초반부에 나와서 이 질문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저희가 찾아봤는데 모든 학생에게 다 공통으로 나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면접을 한 몇 번만 거듭하면은 어떤 질문이 공통으로 준비된 거고 어떤 게 개별로 따로 나온 건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기적으로는 한 요렇게 9월 말 정도에 면접이 떨어지면은 좀 내 면접 일정이 유리한 일정이구나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9월 초에 되면은 너무 앞이라서 어떤 게 공통이고 어떤 게 중요 질문인지를 파악하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약간 불리할 수 있고 10월로 넘어갔을 때는 같은 농도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빡빡하게 채점을 한다거나 후속 질문이 좀 빡빡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면접 일정에 따른 유불리가 좀 존재할 수 있고 또 강의실별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고 요런 약간 복불복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물어본 다음에 후속 질문 안 했고 리더십 팔로우십하고 넘어갔어요. 이 수학 자소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리 준비된 질문 선생님이 이제 미리 파악해서 종이를 딱 주면서 이거 스트링 하트한 거 어떻게 했냐 그려봐라 미리 주고 이 수학 교과가 이제 특이한 부분인데 이거 제가 좀 볼게요. 자, 요거 공통이라고 표시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각각 이제 문제를 가지고 중등 내용이나 또는 교과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질문을 한성, 세종 모두 다 하는데 요 한성 같은 경우에 아예 그림하고 문제까지 모두 인쇄해서 아이들한테 다 일괄적으로 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 한성 같은 경우에
이런 교과 부분에 대한 성취를 판단하는데 좀 더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니까 미리 문제까지 모두 인쇄해서 일관된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얘네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래 이제 소집 면접이 아니라 출석 때는 사실 자소서나 생기부 기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석 때도 교과적인 역량을 기르는데 좀 힘을 들여야 된다. 특히 중등 부분 기반으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답변이 안 되면 좀 합격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에 이제 과학입니다. 이제 과학 자소서 질문인데 이거 보시면 수학 자소서 질문하고 이제 좀 온도 차이가 있죠. 수학 자소서는 이렇게 묻고 그리고 이거 해서 극자 표결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네가 과학 실험했는데 이거 몇 명이랑 어떻게 했어? 왜 이걸 했니? 실험 어떻게 했냐? 결과가 720 나왔는데 이거 이러면 파장이 안 맞아서 가시광선 아니고 뭐 자외선 아니냐? 컴퓨터 산란 뭐냐? 이제 이 답변에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빛의 이중성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래서 당연히 빛이 뭐 입자성이 있고 아무튼 뭐 있는데 그 다음 이제 빛의 입자성이 있으면 입자성은 어떻게 증명되냐? 이중슬릿 실험 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입자성은 누가 실험했냐? 그 마음에 안 드니까 광전 효과가 뭐냐? 설명해봐라. 이게 지금 어떻게 흐름이냐 하면 이 자소서에 대해서 아이가 답변하는 거나 또는 자소서에 써 있는 내용이 자기가 스스로 뭔가 했다는 게 잘 납득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 질문이 나오는 거고 이 후속 질문에서 이 친구가 답변한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파생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 흐름이 나오면 사실 이거는 일단 출석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 친구는 떨어진 친구입니다. 떨어진 예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자소서 자체를 애초에 좀 검증이 많이 안 들어오도록 스스로 뭔가 한 게 잘 드러나게 쓸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준비해서 아 이게 내가 진짜로 실험한 거고 내가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야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효과 내용이니까 특별히 뭐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이따 세종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학과 과학의 내용, 교과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게 한성이 좀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세종입니다. 좀 나중에 했죠. 이 친구는 10월 중순쯤에서 사실은 이 친구한테는 좀 불리한 시기였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용이 이미 밝혀져 있는 게 많아서 선생님 질문도 좀 빡빡하고 압박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만 요 작년 기준으로 4번 강의실은 좀 운이 좋은 그런 강의실입니다. 대체로 다 친절하고 힌트가 잘 나오고 후속 질문이 많이 안 나오는 좋은 강의실이었어요. 이 친구도 매우 뛰어난 친구였고요. 내용을 볼게요. 먼저 수학부터 볼게요. 일단 얘는 진로 관련 질문을 안 했습니다. 이 진로 관련 질문을 안 했다는 거 세종은 진로 관련이 좀 이제 뚜렷한 친구를 선호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 친구는 서류에서 이미 그런 부분의 소명이 거의 끝났다고 판단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애초에 얘는 수업 질문에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한꺼번에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질문 내용 자체가 좀 이렇게 텅텅 비는데 여기만 빡빡하게 나가고 한성이랑 다른 점은 한성은 아까 문제도 준비하고 뭐 인쇄해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교과 질문은 공통 질문이 없어요. 이 첫 번째 하나만 공통 질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즉흥적인 질문이고 얘 자소서와 연관되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질문 흐름이 뭐냐? 얘랑 누가 더 크냐?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이제 n분의 n-과 n 플러스 1분의 n 중에는 분모 쪽이 큰 쪽이 더 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유리수 뭐냐? 얘가 이 두 개 평균 내서 말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실수 두 개 사이는 어떻게 구하냐? 또 평균 내서 말하고 그럼 또 그거랑 평균 낸 거랑 얘랑 차이가 얼마냐? 또 어떻게 구하냐? 또 평균 내고 그런 작업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계속 하다가 다른 걸로 바꿔서 이제 자기 자소서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순환소수랑 유리수 내용을 하다가 얘가 순환소수가 그 전함성수가 아닌 유리수인 이유는 소수가 이렇게 반복됐는데 10의 거듭 곱해서 돌리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순환마디의 길이가 뭐 이렇게 나온다.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러면 17분의 4는 순환마디 얼마나 나오냐? 했더니 17은 파이 17이 16이라서 순환마디는 16자리 안에 나옵니다. 뭐 8자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도 실제로 답변이 매우 훌륭했고 이런 식으로 파생해서 질문하는 게 아이의 수학적 역량을 평가하겠다. 이런 걸 약간 작정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서류를 검증하는 내용이 거의 없고 이 친구의 역량만 평가하겠다. 이런 걸 각 잡고 들어왔죠. 그래서 얘가 수학 답변을 잘해서 실제로 얘도 합격을 했습니다. 매우 특이한 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봉사활동 질문이 거의 안 나오는데, 근데 봉사활동 질문을 또 받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창의과학 실험교실이라는 거 이 친구가 진행했는데, 이게 지금 작년이니까 이 친구가 중학교를 2021, 22, 23년에 다녔잖아요. 이 시기에 이제 요즘 아이들은 좀 더 생겼지만 이 시기 친구들은 봉사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매우 적고. 근데 요걸 이제 2번 진행해서 이게 뭐냐 하면 대학생 형들하고 같이 초등학생에게 이 과학 실험을 해주고 설명하는 그런 봉사활동이에요. 2번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느낀 점이 있냐 이걸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이한 활동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좀 플러스해서 볼 수 있다. 수학이 뛰어나면 이렇게 수학만 검증해서 합격시킬 수도 있다. 굉장히 라이트하죠 질문이.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합격했고요. 이 친구는 사실 경기과학고를 이미 썼던 친구인데 경기를 갔어야 되는데 최종에서 좀 불합격하고 세종과학고를 간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세종과 한성이 뭐 전반적으로 다 진행하는 것도 비슷하고 소집도 같이 출제하고 뭐 서류도 비슷하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원서를 쓰는 단계에서도 약간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아이에 맞도록 좀 그런 진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좀 자세하게 넣어봤고요.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집 면접입니다. 소집은 이제 세종과 한성은 같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고 다만 평가하는 선생님이 다르다 보니까 진행하는 동안의 어떤 후속 답변이라던가 후속 힌트가 약간 차이는 나요. 기본적으로 문제는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모두 창의사고라고 해서 창의사고 1, 2, 3, 4 총 4개 문항이고요. 작년, 재작년 모두 30분간 준비하고 7분 동안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매 문항에. 그 전에 재작년에는 20분간 준비하고 7분 진행하고 면접은 7분 진행한 게 꽤 이제 오래됐어요. 그래서 7분 만에 4문제를 모두 하는데 아주 문제를 잘 풀어오고 잘 설명하면 그냥 넘깁니다. 예를 들면 이거 문제 물을 때 어떻게 풀어요? 이러이러합니다 하면은 통과, 다음 문제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7분이라고 해서 좀 짧다고 하더라도 보통 4문항이 모두 검증이 되고 4문항 모두 검증 못한다는 거는 앞에 문항에서 많이 걸려 있어서 뒷문항 검증이 안 됐다. 이래서 점수를 많이 깎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 모두 풀어야 된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잘렸네. 가계 크기가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옆에 원래 중1, 중2로 써놨는데 중1 과정, 중3 과정이 혼합된 그런 기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재작년 소집 문제였습니다. 1번, 2번. 요건 작년 문제였는데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홈페이지에도 있고 저희가 기출도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룰 건데 이런 문제였고요. 여기 이제 제곱근 가지고 같은 동류항 계산해서 0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이해하는 중3 과정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카드 3장의 순서 교체하는 경우의 수 문제가 혼합된 중2, 중3 과정이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이 재작년에도 물론 있었는데 여기 보면 요 1번 안에 있는 거예요. 1번 안에 이게 2번입니다. 보면 수학 문제 아니죠. 그래서 이게 소집 면접 문제인데 항상 인성 문제가 여기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 3년 정도 사이에는 창의사고 문제 하나에 소문항으로 무조건 인성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인성 문제가 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뭐 회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23학년도 때는 뭐 카톡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뭐 애가 참여라 프리라이더라서 참여 안 하는데 조별 활동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대화에 대한 대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 만날 법한 인성 문제들을 애가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거를 좀 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석 면접 단계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고 소집 면접에서도 이상한 소리 안 하게 이건 아마 점수화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상한 소리 안 해서 과락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과학 부분인데요. 이게 재작년 문제입니다. 이 재작년 문제가 매우 좋은 문제인데 어떤 좋은 문제냐면 이 이제 장기에서 이제 혈액순환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전기 회로와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실제로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얘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몸에서 뭐가 전원이고 예를 들면 뭐 심장이 전원이고 뭐가 전류고 저항이고 각각이 어떻게 해당되는지에 대한 특이한 부분을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생물과 물리 융합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융합 문제들을 좀 잘 다뤄야 되고 소집에서는 그 다음에 항상 이 과학 사고 창의 사고 문제 2번째는 무조건 실생활 적용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실생활 적용 문제를 미리 생각해보지 않은 친구가 실제로 소집 면접에 갔을 때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실생활에 적용해서 쓰는 것들이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과학고의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과학고 면접을 하고 나면 아이가 이제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점수표가 유출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이가 수학 과학적인 내용을 평소에도 실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게 평가 항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생활 적용은 항상 문제를 풀면서 저희가 적용을 하는 훈련을 하고 실제로 가서도 해야 됩니다. 재작년 건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보시면 이거 이제 연구실에다가 뭐 친환경 냉각 장치 설계하고 중력 발전으로 전등 켰다가 선풍기 켰다 하는 이런 장치인데 여기도 보면 실생활에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전등과 선풍기에 소비되는 전기능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서술하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료 해석해서 해풍과 유풍, 기압차에 의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고 실생활에 적용하고. 그래서 총 4개 항목인데 보통 과학 2개, 수학 2개 또는 뭐 수학 2개, 융합 하나, 과학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각각의 문제의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과고 대비 수업이라고 하면 출석 면접과 소집 면접 2개를 대비하는 수업인데 그 중에 소집 면접에 대비하는 수업이 이제 보통 과고 수학, 과고 과학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고 출석 면접에서 다루는 교과에 대한 부분을 일부 추가적으로 다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뒤에 어떤 식으로 그걸 대비하는지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작년에 진행되었던 입시들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이제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과학고는 크게 2단계 전형 학교와 3단계 전형 학교 이렇게 학교가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2단계 전형 학교입니다. 2단계 전형 학교라는 거는 이제 출석 면접을 하고 나서 탈락자가 한 번 결정되고 그 다음에 소집 면접을 하고 최종을 내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을 통과하면 합격하는 이런 식의 학교들을 2단계 전형 학교라고 합니다. 세종, 안성, 경기북은 모두 2단계 학교고요. 처음에 서류를 26일, 28일 이게 월화수입니다. 이 날짜에 원서, 뭐 인터넷 접수, 서류 제출까지 전부 다 진행해야 되고요. 예전에는 접수 날짜와 인터넷 접수가 달랐는데 올해는 모두 여기 통일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5일까지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자소서도 이때까지 마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게 진행되고 나면은 아직 현재 올해 날짜는 안 나왔는데 9월에서 한 10월 중순까지 보통 출석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아마 줄 건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소집 면접 대상자, 그러니까 출석 면접에 대한 서류랑 같이 평가된 그 결과가 11월 8일 금요일에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준비하는 이 과고 대비 수업이라는 거는 11월 8일까지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이때까지 한 커리큘럼이 나갈 거예요. 책도 그렇고. 이때까지 나가고 11월 8일에 소집 면접 발표가 오후에 나고 나면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1월 22일 금요일까지 2주간 소집 면접 대비 특별 수업, 그러니까 파이널 수업, 소집 면접만 완전히 준비하는 그런 2주간의 파이널 수업을 하고 23일에 소집을 하러 갑니다. 이제 오전반, 오후반 다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인 29일 금요일에 과고가 최종 발표가 납니다. 이거는 글쎄요. 일단 올해 요강에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8월 달이 되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날짜가 나옵니다. 예, 9월 며칠부터 10월 며칠까지 출석 면접이 진행됩니다. 나옵니다. 아이들별로요. 아이들별로는 보통 일주일 전에 알려줍니다. 네, 다음 주 무슨 요일, 예를 들면 9월 7일인데 뭐 9월 1일에 9월 7일 몇 시까지 학교로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네, 안내를 학교로 따로 와요. 선생님도 알고 얘도 압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아이가 학교에 가서 이제 정해진 뭐 15분 사이에 출석 면접을 하고 오는 거죠. 아이들별로 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 이제 출석 면접 대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출석 면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정이 촉박한 아이들한테 먼저 출석 면접 대비 수업을 배치할 겁니다. 어쩔 수 없죠. 대신 이 출석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같은 과학고를 기준이면, 예를 들면 세종을 쓰는 아이들, 한성 쓰는 아이들 기준이면 같은 학교를 쓰는 아이들의 같은 학교 학생이 보통 한꺼번에 가요. 예를 들면 뭐 구룡중이다. 한성인데 구룡중 한성 9월 14일이다. 그러면 9월 14일에 다 가거나 아니면 14, 15 이틀에 다 가거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그 학교 애들 싹 다 앞쪽에 다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남권 학교가 만약에 앞쪽에 몰리면은 면접이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 전형 학교의 특징은 일단 지원을 하면 출석 면접 기회는 전부 다 나온다. 서류를 탈락시키진 않는다, 다행히.
일부 이상한 지방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탈락시킨 학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3단계 전형 학교인데 한 5개 정도 있는데 그거 말고 나머지는 전부 2단계 학교. 서류 내고 서류 플러스 출석 면접 결과로 소집 면접 대상자를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도 점수화해서 같이 반영합니다. 여기서 서류의 점수화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신은 수학과 과학만 반영합니다. 다른 과목의 내신이 뭐 E가 있건 D가 있건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탈락하진 않아요. 매우 좋은 점이죠. 대신 반대로 수학, 과학 중에 하나라도 B가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을 써야 될지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혹시 이제 내신에 좀 B가 있다 하면은 좀 전략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원하면 무조건 면접을 다 볼 거고요. 서류는 생기부와 추천서와 자소서 이 3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점수화해서 얘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자소서 같은 경우에 정량화 평가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자소서가 대필 흔적이 없는가? 이 학생의 수학적 과학적 영향이 뛰어난가? 이 학생이 자기의 진로의 희망을 이루는 것이 사회적으로, 뭐 인류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항목이거든요. 내부적인 항목에 따라 모두 정량화시켜서 점수화합니다. 점수화하고 출석 면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담 일시에 출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혹시 검증이 필요하다면 담당 추천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거나 뭐 줌을 켜거나 해서 따로 면담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전에 출석이 아니라 방문 면접이었거든요. 학교로 나와서 면접을 할 때 학생과 면접을 하기 전에 선생님과 면접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교사 면담이 필요하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뭔가 지표상 추천서의 느낌과 이거랑 뭔가 좀 괴리가 있어서 이 학생이 정말 뭐 뛰어난 게 맞냐 또는 이 학생이 정말 안 뛰어난 게 맞냐 뭐 이런 식의 검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일어나는데 좀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소집 면접 대상자는 앞에서 봤듯이 서류 평가와 출석 면담을 통해서 하는데 이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있는가 또 잠재력이 뛰어난가 수학과학적으로 뛰어난 역량이 있는가 인성적으로 훌륭한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검증해서 올해 이제 나왔죠. 1.5배수를 뽑을 겁니다. 국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배수에서 160명 한성이랑 세종 같은 경우에는 1.5배수니까 한성은 몇 명이죠? 138에 1.5니까 한 200명 정도 그런 식으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5대 1로 소집을 진행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단계를 이제 소집 면접 1.5에서 통과한 아이들에 대해서 소집 면접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과학 수학 기반으로 30분간 내문항을 풀고 거기에 대해서 7분간 면접을 진행한다. 여기에 인성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등 교육과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낸다. 하지만 중등 교과만으로 그 짧은 시간에 일반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을 냅니다. 문제는 기출문제는 다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면 될 텐데 단순히 그냥 중2, 중3 내신 수준의 어떤 공부를 가지고 30분 안에 풀어서 7분 만에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근의 과거 문제들은. 그래서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니까 상위 커리큘럼을 활용한 공부가 필요하고 다만 출제의 범위 자체는 중등 범위 안에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를 합산해서 이제 최종 합격을 평가합니다. 모든 결과를 합산한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잘 알 수 있는가? 실제로 소집에 가서 문제를 뭐 한 개밖에 못 풀었는데 합격했다. 출석 가서 대답 하나도 못 했는데 최종 합격했다. 이런 케이스가 매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전반적인 모든 점수를 합산하는데 어떤 한 항목의 점수가 매우 낮더라도 합산해보니까 좀 괜찮았다. 이렇게 해서 커트라인에 걸렸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혹시 해당하는 단계의 결과가 자기가 느끼기에 좀 나쁘더라도 최종 단계까지 잘 준비해서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릴 건데 일단 같이 하는 프로그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CMS 프로그램, 그 다음에 시리우스 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CMS 프로그램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리우스 프로그램은 시리우스의 황성환 부원장님이 이따가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먼저 저희가 진행하는 기본 프로그램은 월, 화, 수, 목 이렇게 주 4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에 CMS에서 수학을 하고 월요일, 수요일에는 시리우스에서 과학을 하고 상세한 내용을 이따 또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토요일에 진행하는 CMS 수학 선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는 이 과거 수학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거라서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출석 면접 대비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출석 면접은 수학 내용도 있고 과학 내용도 있고 자소서 생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인성 부분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요거를 각각 20분씩 나눠서 선생님 3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할 겁니다. 수학은 CMS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요. 과학은 시리우스 선생님이 해주시고 인성 자소서 생기부는 자소서의 과목에 맞춰서 또는 해당하는 학생의 뭐 선호나 또는 저희가 이제 배치상에 따라서 필요한 선생님을 배치해서 진행할 겁니다. 이 진행은 무조건 녹화를 하고요. 녹화된 부분하고 피드백까지 넣어서 같이 녹화해서 보내고 할 건데 요거는 정규반 수강생에 대해서만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학생 한 명당 3번씩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거 좀 볼까요? 기본적으로 3번씩 진행하는데 3번 만에 잘 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한 100명 중에 80명은 3번 만에 대부분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3번을 했는데 완성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3번 하고 났는데 더 감이 안 잡히고 뭐 자기 자소서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고 그러면은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일정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쪽에 면접이 이제 몰려있는 그런 일정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게 되면은 일부 친구들이 3번보다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아이가 될 때까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일정에 맞춰서 좀 진행이 된다. 이런 걸 좀 양해해 주셔야 되고요. 작년 기반으로 얘기를 드리면 3번인데 예를 들면 뭐 9월 중순밖에 안 돼서 일정이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면접을 하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이렇더라도 촉박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약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는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의 현재 생기부, 그 다음에 뭐 학생의 성향, 현재 준비된 탐구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를 쓸지, 세종을 쓰냐, 한송을 쓰냐, 또 쓸 거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수업은 아니죠. 컨설팅을 추가로 진행할 건데 이거는 뭐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나는 좀 더 명확하고 한성 쓰겠습니다. 그럼 세종 쓰겠습니다. 그러면 세종을 쓰면 돼요. 근데 뭔가 생기부에 좀 불안 요소가 있고 내가 탐구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냐 이런 부분에 좀 요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웬만하면 100% 진행을 할 건데 혹시 이제 너무 뭐 많이 신청을 하면 조금 뭐 다른 저희 원장님이나 다른 분이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진행할 거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과 자소서 첨삭이 또 별도인데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뭐 이거는 별개로 이거 안 해도 자소서를 따로 또 첨삭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수학 800자, 과학 800자, 기타 400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400자짜리 자소서를 채우는 게 원칙인데 수학, 과학 내용이 좀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한 면접 대비까지 모두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 이후에 답변을 어떻게 할지까지 같이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수학은 수학 선생님을 배정하고 과학은 시리우스에서 과학 선생님을 배정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따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신청하시면 저희가 따로 상담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쨌든 따로 유료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혹시 안 된다 하면은 뭐 저희가 100% 써드리거나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100% 써드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업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하가 큰데 예를 들면 써주고 나서 그 면접 대비 전까지 계속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가르쳐가지고 아이가 스크립트화 시켜서 외우고 뭐 이런 작업까지 어쨌든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참고해서 신청을 하실지 안 하실지 아이랑 얘기해보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 프로그램 안내드리고 제가 이제 내려갈 겁니다. 제가 반을 이렇게 2개로 저희가 표시해뒀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현재 CMS에서는 과고 대비반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반이 있어요. 영재학교 대비가 아니라.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고 대비반을 SHA반으로 분류했고요. 현재 영재고 대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합류하는 또는 아직까지 과고 대비를 안 하고 있다가 7월 15일 이후에 저희가 7월 15일에 개강을 할 거거든요. 7월 15일 이후에 합류하는 반을 이제 SHY라고 편의상 이름을 분류했습니다. 이 분류는
8월 말까지만 해당하는 분류라서 이때만 넣어놨고요. 그래서 요 초반에 요 시기에 뭘 하냐? 일단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고반 같은 경우에는 선행과 과고 수학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작년부터 쭉 해왔던 그런 커리큘럼이고, 그래서 수투 커리큘럼이 8월 말까지 마무리될 거고, 거기에 붙어있는 과고 수학 커리도 8월 말까지 같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8월 말까지 이 커리큘럼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출석과 소집 대비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재학교 대비를 하다가 넘어온다거나 또는 이제 늦게 과고 대비반에 바로 합류를 하겠다. 이런 친구들은 7월 15일부터 바로 과고 대비 대수기하 조합 수업으로만 수업을 구성할 거예요. 이 수업은 얘네들이 진행했던 수업의 압축 형태의 수업이 될 겁니다. 얘네들이 좀 길게 한 1년 가까이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몰아서 진행하고 얘네들은 8월 말까지 과고 수학만 먼저 진행한 다음에 9월 달부터 과고 대비 기출 수업이 들어가 있는 추가 교재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일단 7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되는 커리큘럼.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진행되는 커리큘럼은 이제 수학을 이렇게 이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교재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내용은 아마 제가 붙여놨을 겁니다. 안 붙여놨을까요? 안 붙여놨군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분홍색으로 기출문항이라고 붙어있는데 요거는 과거에 나왔던 소집이나 출석에 나왔던 기출문항을 넣어서 아이들이 다시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똑같이 수업 실제로 하듯이 뭐 7분 동안 준비하고 3분 동안 발표시키는 뭐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유형을 다루는 수업이 앞쪽에 하나 들어갈 거고요. 기출 유형이라는 건 기출 문항과 기출의 그 유형의 변화되는 형태, 기출 형태의 문제 이런 걸 다루는 수업이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다루는 거는 여기 있죠. 기초 창의. 요거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초 문항은 앞에 보셨다시피 출석 면접에 나오는 수학 교과 문항을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창의 문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 또는 유형화된 문제를 다루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틀 수업인데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기출 유형만 마지막에 다루는 소집해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기출 유형만 다루는 수업을 추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나눠져 있다. 크게 3개 챕터로.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아까 수업 5일 중에 4일은 정규 프로그램이었고 저희가 토요일에 진행하는 교과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고 대비생과 영재학교 대비생이 모두 같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입학부를 좀 염두에 두는 선행 수업이고요. 수원 수투 또는 수투 미적분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게 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각각 4시간씩 수업이 돼 있고요. 이렇게 진행해서 할 건데 당연히 뭐 한 과목만 듣는 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해서 1부 9월 21일까지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출석 면접 기간을 다 넘어서 10월 19일부터 다시 추가로 교과를 진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 수원 수투 들었으면 그 다음 미적분 들어야 되니까 미적분 깔고 수투 미적분 들었으면 그 이후에 확통을 추가로 들어야 되니까 확통 깔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교과 선행 프로그램을 추가로 해서 요거는 한 1월 말까지 정도 진행이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수학 프로그램이고요. 뒤에 이제 과학 부분 내용 강수환 본장님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저희가 질의응답 같이 또 받을 거니까 이따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리우스 영재부원장 황승환입니다. 오늘 이제 과고 설명회와 관련해서 시리우스 학원의 과학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 스케줄을 보면 월요일에 생물과 지구과학, 그 다음에 수요일에 물리와 화학이 진행되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시간표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연 과학고 입시에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학생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7월부터 공부가 되어야 과거의 학생들은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로 과거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면접을 진행했던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물리 개념인 부력에 대해서 뭐 어떤 학생들이 자기소개서에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출석 면접 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럼 처음에 질문은 당연히 기초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부력이 뭡니까? 부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보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예, 이런 반응들을 한참 동안 나타내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정말 중학교 공부를 정말 안 했거나, 뭐 학교에서 내신 A를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물리대회에서 상을 못 탔다거나, 이런 친구들일까요? 때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 친구들도 이런 표현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합격을 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체가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미는 힘이요 라고 하고 끝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면접자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 답안을 한 건 거의 답을 안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정말 답변을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처음에 설명을 하고요. 뭐 제가 물리 수업을 할 건 아니니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힘이라고 했으면 그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어떻게 구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술술 풀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풀어내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시리우스 학원에서는 과학을 가르칠 때, 그리고 과학고 대비 파이널을 할 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중에 있는 그 학교에서 다루는 교과서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과서들을 분석을 해서 교과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교재를 구성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런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교과서의 예시를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일단 뭐 교과서의 예시는 조금 이따 보시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과학고 입시는 면접으로 치러지게 돼요. 그럼 그 면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이 정말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표현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부분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달 정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과서에서는 정말 중요한 주제들, 정말 면접에 나올 만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대다수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 이거 교과서에 있었잖아. 왜 대답 못해? 이러면 안 읽어봤는데요. 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과학고 입시는 아까 문제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학교 범위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도 정말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학사 교과서일 겁니다.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에서 중1 때 나오는 내용이고 중1 때 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은 어떻게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겠느냐. 사실 뭐 우주선에서는 무게를 측정할 수는 없고요. 질량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여기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수준에서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여기다가 뭐 단어 하나 딱 적어놓고 말로 할 때도 그냥 이거요 라고 하면 답인 줄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학고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냐면 우주정거장에서 무게를 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명확하게 말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제를 보면 뭐 물병을 던져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 밀어서 확인을 해보겠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르치다 보면 정말 그 꼼꼼히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 줄 아세요? 되게 터무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 그 물병이 2개가 같은 게 맞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동일한 물병일 때 물을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꼼꼼한 친구들은 이게 실험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실험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하면서 이런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그런 포인트들을 사실은 짚어주고 싶고 길러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과학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까지가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또 따온 주제인데, 교과서에서는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키 같은 경우에는 마찰력이 작아서 쉽게 미끄러진다라고 진짜 교과서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선생님 마찰력이 작아서 아니에요? 라고 그냥 대답하고 끝냅니다. 그 친구들은 역시 합격하지 못하겠죠. 사실은 이런 스키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과학고 입시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런 포인트들을 수업하고 싶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업은 이제 저희가 뭐 추석 기준으로 분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출석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들을 분석해서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처음에 목표를 두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교과서에 방금처럼 나온 예시들 있죠. 질문이나 생각해보기들.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답변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당연히 소집 면접이 있을 테니까 소집 면접 기출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다뤄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면접 대비도 이제 하잖아요. 그럼 면접 대비는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면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실제로 그 면접과 과학 면접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초빙해서 실제로 저희가 입시와 비슷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짧지만 과학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수업할 거고 무엇이 과학고 입시의 성공을 가르는지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